물리적 현실의 표면 아래에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단지 아원자 세계만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 구조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요란하지도 주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본다면 당신이 창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시 써집니다. 그것은 단순성의 원리, Simplicity Principle라 불립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장, 필드의 저항이 적을수록 현실은 더 빠르게 형태로 붕괴됩니다. 더 큰 욕망도, 더 많은 노력도, 더 긴 집중의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저항이 덜 할수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20세기의 혁명적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의 사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봄은 급진적인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 아래에 보이지 않는 질서, Invisible Order로부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함축 질서, Implicate Order라 불렀고, 우리가 물리적 세계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전개 explicated 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이미 가능성의 장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율투에 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원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일치 얼라이먼트에서 옵니다. 그리고 일치는 단순함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네빌 고다드는 가정 어썸션, 이 사실로 굳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면의 확신. 감정적으로 포화된 체화된 가정이 바로 진정한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동의 확실성, 내적 명료함, 그리고 정신적, 감정적 단순함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행동해야 한다. 말해야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양자적 관점에서 인과의 본질은 공명 레소난스입니다. 그리고 공명은 소음 속에서는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의심하고 계속 고쳐나갈수록 당신의 장에 잡음이 섞입니다. 에너지장은 당신의 의도를 걸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진동을 반사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이 이심과 결합하면 그것이 저항이 되고 저항은 현실의 붕괴를 늦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현실화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막히는 이유가 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단순하거나 혹은 복잡함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방법, 시점, 통제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현실을 선택한 후 그 진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을 통해 이 원리를 보죠. 씨앗은 나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완전한 청사진이 단순함 속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적절할 때 햇빛 흙 고요함 그저 피어납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표현 엑스프레셔너로 성장합니다. 가능성의 장 또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욕망은 씨앗이고 일관성 초헤렌스은 흙이며 단순함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햇빛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막는 것은 너무 많은 해야만 한다, 이래야 한다는 복잡함입니다. 풍요를 원하면서 불안의 진동을 보내고 사랑을 원하면서 가치 없음의 파동을 보내며 명료함을 원하면서 과도한 생각으로 장을 흐립니다. 그래서 우주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함으로써 반응합니다. 파동이 안정될 때만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정은 곧 단순함입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입자가 되는 과정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적 일관성을 통해 여과된 관찰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적 신호가
하나의 결과를 가시화하며 그 일관성이 빨리 형성될수록 붕괴도 빠릅니다. 결국 황금의 실은 이것입니다. 단순함은 무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진동적으로 깨끗하고 감정적으로 정렬된 상태가 되면 우주는 당신이 된 그대로를 결정체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확한 주파수를 찾을 뿐이고 음악은 나타납니다. 항상 거기 있었지만 당신이 다이얼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성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전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을 두려워합니다. 복잡함은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 단계를 놓쳤기 때문이야. 아직 치유가 덜 되었기 때문이야. 더 해야 하니까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나 단순함은 숨을 곳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합니다. 당신이 문지기였음을, 언제나 그랬음을. 이것은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현실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우주와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단순성의 원리는 기술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욕망이 정체성이 되는 상태, 생각이 알무로 변하는 상태, 어떻게 일어날까가 아니라 당연히 이미 이루어졌다는 진동으로 사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함축 질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파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호가 안정되고 명확하고 일관되고 단순해질 때 우주는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 그것을 당신 주위로 붕괴시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시다. 이해가 아니라 체현 엠버디먼트으로. 왜냐하면 단순함은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주파수가 되어봅시다.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나 그 진리를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원자 수준에서 우주는 가능성 속에, 침묵 속에 머뭅니다. 당신이 바라보기 전까지, 관찰자가 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한순간에 자각이 결과를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합니다. 이중 슬릿, 더블 슬릿 실험은 과학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입자가 이상하게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끔찍하면서도 해방적인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입자는 의식적인 관찰이 일어나기 전까지 확률의 구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을 집착적인 감시로 착각합니다. 현실의 징후를 매 순간 확인하고 계좌를 새로 고침하며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작동하고 있나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자적 관찰이 아니라 감시 서베일런스입니다. 감시는 불신의 진동을 지닙니다. 진정한 관찰은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노력의 환상은 물리적 행동이 진동의 일관성보다 더 강력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양자 모델에서 행동은 이미 선택된 것을 재배열할 뿐입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의식에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동이 일치로 붕괴되지 않았다면 노력은 단지 지연의 연극 속에서의 연기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제자 존 휠러는 이를 더 극단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지연된 선택 실험, Delayed Choice Experiment에서는 관찰의 시점에 따라 과거가 다시 써집니다. 즉, 당신의 현재 의식 상태가 과거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만드는 것은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관찰의 순간에 존재하는 의식의 질입니다. 따라서 현실화를 위해 더 애쓰는 것은 소음 위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내적 일관성 명료함, 감정적 조율이 이루어질 때 그 신호는 레이저처럼 장을 가로지릅니다. 그때 입자들이 배열되고 타임라인이 휘며 삶은 힘이 아닌 정렬로 재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찰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응합니다. 관찰은 고요함입니다. 반응은 혼돈입니다. 반응은 두려움 습관, 과거의 실패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같은 현실을 반복해서 붕괴시킵니다. 우주가 잔혹해서가 아니라 관찰자가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락된 조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진정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가 우주가 진실로 인식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만이 파동을 형태로 붕괴시킵니다. 노력은 종종 더 깊은 에너지를 숨깁니다. 의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언가가 진심으로 당신의 것이라 믿을 때 당신은 그것을 과도하게 설명하지도 쫓지도 움켜쥐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며 미소 짓고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정렬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을 때 노력은 방패가 됩니다. 당신은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고 움켜쥡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욕망과 두려움이 섞인 신호를 우주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주는 거울처럼 둘다를 반사합니다.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의 명료함 없는 행동은 균열난 벽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잠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의 감정이 그것이 아직 없다는 감정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걷고 숨쉬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가짜로 꾸미거나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일관된 관찰입니다. 이때 파동은 당신의 세계로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패턴을 끊어볼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행동이 의심을 감추고 있나요? 어떤 노력은 신뢰에서, 어떤 노력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나요? 그 구분은 감정이 알려줍니다. 신뢰는 확장감을 주지만 두려움은 피로함을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순환이 있습니다. 노력은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체성에서 비롯될 때만입니다. 행동이 부족함이 아닌 존재에서 흘러나올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빈 움직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다 얼마나 노력하는가로 평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회는 정렬 얼라이먼트보다 바쁨을 고요함보다 투쟁을 미화했습니다. 하지만 필드는 메달이 아니라 자기장의 조화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절실함이나 통제 잡음 없이 깨끗한 감정적 일관성으로 당신의 현실을 관찰할 때 당신은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필드 속에 이미 암호화되어 있던 당신의 미래 자아가 지금 이 순간으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미래를 붕괴시키는 관찰자인가요? 아니면 과거를 반복하는 반응자인가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과학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그 진동을 살아낼 때 일어납니다. 단순함이 당신의 전략이 되고 고요함이 당신의 초능력이 되며 결과를 찾는 대신 이미 그곳에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순간 현실은 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휘어짐을 더 깊이 경험하려 합니다. 고요한 호수의 수면 위에서는 당신의
반영이 아무런 노력 없이 나타납니다. 표면은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맑고 조용하고 수용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 coherence이며 행동 속의 단순함 simplicity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자장 퀀텀 필드, 이 당신의 신호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의 가치나 자격을 평가하는 냉정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적이며 지성적인 진동의 창으로 당신이 방출하는 주파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필드입니다. 그 반응은 말이나 확언이 아니라 그 이면의 진동, 감정적 명료성, 그리고 일관성에 따라 일어납니다. 여기서 단순함의 힘이 드러납니다. 이제 과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덕터 조 디스펜자와 하트매트 연구소는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당신의 뇌와 심장이 일관된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전자기장은 정돈되고 측정 가능한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필드는 최대 3m까지 확장되며 당신은 실제로 우주로 신호를 송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드가 일관될수록 당신은 물질과 확률 상호작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복잡함 속에서는 결코 일관성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의심, 계산, 두려움, 과도한 사고 속에 빠질 때 당신의 필드는 불협화음으로 흐트러집니다. 조율이 어긋난 라디오처럼 신호가 산란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아무리 강하게 끌어당기려 해도 더 멀어진 듯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잡음을 방출할 뿐입니다. 이제 비유를 바꿔봅시다. 당신은 하나의 심포니입니다. 모든 생각, 감정, 의도는 각각의 악기입니다. 일관성은 그것들이 조화롭게 연주될 때 일어납니다. 단순함은 그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입니다. 단순함이 없다면 각 악기는 더 크게 소리치려 하고 결과는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함이 있을 때 전체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리고 필드는 그것을 듣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상상이 아니라 생체전기적 현실, Bioelectric Reality입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양자 송싱이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변조기 모듈레터리고 당신의 믿음은 음반파 캐리어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도한 생각을 멈추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감사, 존재감, 확신 같은 고차원적 감정 상태로 조율할 때 당신의 신호는 안개를 가르는 레이저처럼 명료해집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함은 도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명상해도 좋고 시각화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긴장된 상태에서 하면 긴장을 증폭시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하면 통제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평온한 확신으로 하면 당신은 움직이는 일관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심이 잡혀 있고 고요하며 억지로 돋보이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의 에너지는 공간을 채우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것이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공명할 뿐입니다. 이 에너지가 사람을 향하는 대신 타임라인과 결과, 가능성으로 향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현현 매니페스테이션 외의 비밀입니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직 단순함을 통해 닿을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강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췄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쫓는 에너지는 아직 여기에 없다는 주파수를 띱니다. 단순함의 에너지는 이미 여기 있다는 주파수를 띱니다. 그리고 추구자 시컬에서 선택자 셀렉터로의 정체성 전환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억하세요. 필드는 행동보다 존재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트마티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며 고양된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중 이미 그것을 가진 듯 느낀 사람들은 몇 미터 떨어진 DNA 샘플에 실제 물리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라 진동적 정렬, Vibrational Alignment이었습니다. 반대로 더 노력하고 더 집중한 사람일수록 측정 가능한 변화는 적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양자적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일관성은 의도를 증폭시키고 저항에서 나온 노력은 그것을 왜곡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관성을 얻을까요? 바로 단순한 주의 attention과 선택적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선택하고 그것과 완벽히 진동적으로 일치할 때 필드는 당신의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 재배열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에고는 이것을 저항할 것입니다. 이건 게으른 거야. 더 해야 해. 더 계획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복잡함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은 에고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이렇게 말하니까요.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받을 만큼 이미 정렬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놓치는 마지막 조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기법을 쫓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까 묻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방법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어떤 존재 상태를 방출하고 있는가? 두 사람이 같은 시각화를 해도 한 사람은 신뢰에서 다른 사람은 두려움에서 하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공명 레소넌스입니다. 단순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필드를 신뢰한다. 나는 필드 그 자체다. 나는 쫓지 않는다. 나는 선택한다. 이것이 현실을 휘게 하는 주파수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조율을 통해서. 일관성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저 잡음 아래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단순해질수록 더 쉽게 그 상태에 닿습니다. 그 상태에 닿을수록 필드는 그것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그리고 필드가 더 빠르게 반영할수록 당신의 미래는 지금으로 응축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깊은 함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노력의 순환, 그 끝없는 루프입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돌아가고 왜 그렇게 매혹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리를 영원히 끊을 수 있는지, 그것이 다음 여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비전, 더 나은 현실로 아침을 맞습니다. 명상합니다. 시각화합니다. 열정적으로 확언합니다. 잠시 동안은 힘이 솟는 듯 합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러자 의심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더 많은 방법,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정렬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이고 집요한 두려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루프는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노력의 고리, 에포트 룹입니다. 현현의 여정에서 가장 달콤한 함정, 그것은 야망 헌신 규율, 심지어 영성의 얼굴로 위장하지만 그 핵심은 트라우마의 고리입니다. 즉, 자신이 아직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잠재의식이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메커니즘입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노력하면 결국 그 결과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의 노력의 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느끼는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력의 고리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도 충만하게도 아닌 단지 안전하게. 왜냐하면 당신이 움직이고 있는 한 당신은 멈춰서서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멈추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고요함이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것을 해부해 봅시다. 노력은 마음이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습니다. 집을 짓고 짐을 나르고 몸을 단련할 때 노력은 필연적으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양자적 세계에서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에너지는 힘겨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진동수 프리퀀시로 움직이며 이 진동수는 강도가 아닌 명료함, 클래리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노력의 루프 안에 갇혀 타임라인에 집착하고 기술을 완벽히 하려 애쓰며 모든 생각을 의심할 때마다 당신은 불일치한 신호 인코헤런스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드 에너지장은 거울처럼 그 진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루프를 진전 프로그레스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반복 레페티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루프가 자아 에고를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 퍼포밍은 정렬 얼라이먼트이 아닙니다. 움직임, 모션은 실현 매니페스테이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 인터럽트를 해봅시다. 풀밭에 한 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모든 영향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관찰합니다. 고요해집니다. 그의 에너지는 하나의 초점으로 수축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그는 정확히 움직입니다. 단 한 번의 도약, 단 한 번의 일격, 낭비도 의심도 없습니다. 창조, 매니페스테이션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흩어지고 좁고 강요하고 과도하게 생각할 때 당신은 빗나갑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정렬되고 명확하며 고요하고 중심을 잡을 때 결과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이 노력의 루프는 종종 가족문화, 집단적 트라우마로부터 유전됩니다. 당신은 배워왔습니다. 쉼은 나약함이다. 항복은 게으름이다. 쉬움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단순함의 맛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신경계 너브 시스템가 아직 쉬움을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습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는 반복된 감정 상태가 뇌를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함을 회피가 아닌 정렬 얼라이먼트의 행위로 실천하면 당신의 시스템은 새로운 진실을 배웁니다. 나는 고요함 속에서도 안전하다. 나는 평화 속에서 강력하다. 시간이 지나면 이 루프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즉시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던지고 소음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럴 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력이 덜할수록 정렬은 더 깊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 웨어네스, 이야말로 방해자의 패턴을 끊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행동은 명확함에서 오는가, 두려움에서 오는가? 둘째, 단순함에 뿌리 내리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하지만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분의 깊은 감정적 시각화는 산만한 1시간의 확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셋째, 노력보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선택하세요. 무언가를 실현하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느끼고, 지금 말하고, 지금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놓으세요. 속도에 대한 집착은 통제의 또 다른 형태이며 통제는 두려움이 위장한 모습입니다. 이 진실을 깊이 호흡하며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바라는 현실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버전의 당신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과 정렬되어 있을 뿐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라면 당신의 유일한 역할이 소음을 걷어내어 타임라인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함께 그 전환을 고정합시다.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혼돈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실현한다. 이것을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 하나의 진동적 각인,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당신이 일관성 코헤런스를 선택하는 순간 루프는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싸워서가 아니라 그 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의 높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필드가 당신의 정적 스틸네스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수렴하고 시간이 붕괴하며 한때 멀게 느껴졌던 것이 지금 이곳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마지막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단순함이 왜 강력한지를 넘어 왜 불가피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원리.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주제입니다. 자, 이제 순환을 닫아봅시다. 단순성의 원리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욕망이 정체성이 되고 생각이 알미 되는 상태. 어떻게 될까라고 묻지 않고 물론 이미 이루어졌지 라는 진동에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내재적 질서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파수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호가 안정되고 명확하고 일관되고 단순해지면 우주는 그것을 중심으로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 형태를 붕괴시키며 현실로 드러냅니다.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해가 아니라 체현 엠버디먼트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단순성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보지 못할 진실을 보았습니다. 양자적 실현 퀀텀 매니페스테이션의 핵심은 집착 복잡함 끊임없는 추구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명료함, 즉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 속에 있지 않고 더 깊이 조율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단순함의 주파수로 생각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사는 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체성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과정 밖에 있는 듯이 우주의 선물을 부탁하는 아이처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필드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필드 자체이며 형태 속으로 잠시 응축된 의식일 뿐입니다. 자신의 창조적 권능을 잠시 잊은 존재. 당신의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의 양자 안테나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의 신호이고 모든 믿음은 하나의 선택자입니다. 단순함은 당신의 실현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되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소음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의심을 지우고 연기를 멈추고 현실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환상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대신 고요한 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폭풍의 눈, 당신 안에 정지된 점 모든 시간선이 교차하는 그곳으로 그 중심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그것을 가진 나로 존재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언젠가 아마도 언젠가는 아니라 지금 그 버전에 당신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체현입니다. 체현은
가능성을 현재로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 봅시다. 대부분이 건너뛰는 사고가 아닌 진동으로의 통합을 해봅시다. 지금 어디에 있든 잠시 눈을 감고 어깨를 내려놓고 숨이 당신을 통과하는 것을 느끼세요. 당신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성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당신의 형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자연지성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결과를 쫓지 않는 당신의 또 다른 버전. 증거를 보지 않아도 믿는 버전.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아는 버전. 그 버전은 압니다. 자신의 필드가 자기 장적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렬 얼라이먼트이 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진동이 명확하고 일관될 때 힘을 쓰지 않아도 물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그 버전의 당신은 무엇을 입고 있나요? 어떻게 걷나요? 더 이상 무엇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과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을 느끼세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왜냐하면 시련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경계에서, 심장에서 확신의 미세한 자기장 흐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확신에서 모든 것이 흐릅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체크리스트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로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필드를 감동시키려 애쓸수록 필드는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진실로 존재할수록 필드는 그 진실을 즉각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당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단순함을 당신의 주파수로 삼으세요. 행동하기 전에 느끼는 것을 선택하고, 계획하기 전에 정렬하고, 요구하기 전에 체현하세요. 복잡함이 다시 올라올 때 멈추고 숨을 쉬세요. 기억하세요. 복잡함은 자아의 에고가 생존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함은 영혼이 창조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명료함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방해물을 걷어내면 됩니다. 그때 삶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투명해지고 기회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쫓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찾고 있던 당신의 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불러 일으켰다면, 문장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다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이제 막 표면을 긁었을 뿐입니다. 이 양자적 체현의 길은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문, 루멘 기억의 회복 귀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활성화의 깊이로 부름을 느낀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Awaken Your Quantum Power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주파수 도구이자 정신적 미로를 벗어나 체현된 단순함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위한 지도입니다. 그 책은 당신이 상태를 안정시키고 정확하게 시간선을 이동하며 내면으로부터 현실을 끌어당기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직관이 끌린다면 따라가세요.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을 맞이하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당신으로 확장시키세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무언가 경이로운 것의 가장자리입니다. 새로운 당신, 새로운 주파수, 새로운 필드.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